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 필드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양자 장론의 시작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먼저 클라인 고든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때 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때는 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릴러티비티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스페셜 릴러티비티에서의 결과로 가장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제 보통 흔히들 E는 mc제곱이라 얘기하는 그런 결과인데 P라는 4벡터가 있고요. 얘 이렇게 스스로 내적을 한 값이 m제곱이 나온다라는 결과였어요. 물론 C는 1로 두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의 좌변은 2제곱 빼기 P제곱이라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E는 루트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 4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매터웨이브라는 걸 주장했어요. 매터웨이브라는 거는 물질이 전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러면 이 매터웨이브라는 파동, 그냥 플레인 웨이브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이는 E에 I에 KX 빼기 오메가 T 이런 꼴로 되어 있는 이 파동에 대해서 이 매터 웨이브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매터 웨이브, 모든 물질은 이 파동의 적절한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물질의 어떤 이 K, 파수나, 그리고 이 운동량이 아니라 이 진동수, 이걸 어떻게 얻을 거냐. 그래서 만약에 파수랑 진동수를 얻으면은 드브로이의 주장에 따르면 운동량은 h 바의 k이고, 그리고 진동수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는 h 바의 오메가, 그러니까 각진동수와 h 바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러면은 이 k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오메가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이를 미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미분을 한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i 오메가의 프 사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양변에 i를 곱해서 i의 파셜 t의 프 사이는 오메가의 프 사이를 얻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파동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의 파동을 나타내는 것에다가 이 연산자를 가해주면은 앞에 그 고유값으로서 물질의 이 각진동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연산자라는 것을 i의 h 바의 파셜 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나블라의 푸사이를 하면은 얘는 i의 k 벡터의 푸사이를 얻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의 파셜 t의 파셜 t가 아니라 마이너스 i의 나블라의 푸사이를 하면은 얘는 k의 파사이를 얻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p라는 벡터의 연산자를 마이너스 i h 바의 파셜 t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음으로써 E라는 연산자의 제곱 빼기 P라는 연산자의 제곱이 M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저 파동 함수를 집어 넣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E의 제곱 빼기 P의 제곱의
사이는 m제곱의 프 사이다 라는 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써보면 왼쪽 거를 이렇게 왼쪽 거에다가 얘네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파셜 t의 제곱 더하기 나블라의 제곱 사이는 m제곱의 p사이다. 여기서 h 바를 1로 했어요. 이제 이걸 자연 단위계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파셜 i의 파셜 i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셜 t의 제곱 더하기 파셜 i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파셜 t의 제곱 빼기 파셜 i의 파셜 i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마이너스 파셜 뮤의 파셜 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연산자를요, 달랑 베르시안이라고 부르고 네모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파셜 제곱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방정식은 결론적으로 어 m 제 파셜 제곱 더하기 m 제곱의 프 사이는 0이다를 얻어요. 저희가 이거를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제 라그랑지안이라는 거 얻어볼 거예요. 라그랑지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그랑주 방정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파셜 뮤에 파셜 L에 파셜 파셜 뮤에 파이 빼기 파셜 L에 파셜 파이는 0이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쓴 클라인 고든 방정식을 좀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셜 뮤에 파셜 뮤에 파이 빼기 m제곱의 파이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이를 파이로 바꿨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이제 얘네들이 각각 여기에 대응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대충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하고 여기가 더하기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대응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의 파이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오일러 라그랑주 방정식을 구해서 해보면 이게 나오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라인 고든 라그랑지안 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얘를 이제 좀 보기 편한 폼으로 써주면 2분의 1에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파이 닷의 제곱 빼기 나블라 파이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얘는 결국 2분의 1에 파이 닷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나블라 파이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제곱의 파이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저희가 원래 라그랑지안을 구축했던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라그랑지안은 보통 t 빼기 v라고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이거랑 얘를 대응해 봤을 때 얘가 사실 t에 대응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v에 대응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이
클라인 고든 방정식 어떤 식으로 풀려고 했는지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파이라는 애는 어떤 일종의 풀이의 전개를 통해서 이와 같이 E의 I의 K의 X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셜뮤 셜뮤 더하기 m제곱의 파이 x, t는 0에서요. 이제 얘를 다시 쓰면은 파이의 더블 닷 시간 두 번 미분 x 빼기 나블라 제곱에 파이의 x 더하기 m제곱의 파이의 x 이걸 얻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방금 했던 K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면은 그럼 얘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K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에 대해서는요. 얘는 IK를 뽑아낼 거고요. 이제 IK를 얻어낼 거고 왜냐면 여기 IK가 있으니까 IK가 나오고 그럼 얘를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y 닷의 K 더하기 어 K 제곱 더하기 M 제곱의 파이 K T T 예, 이걸 얻을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텐데 일단 얘를 오메가 K라고 둬볼게요. 아, 오메가 K의 제곱이라고 둘게요. 그냥 양수니까 제곱이라 둘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또 파이 닷의 K, T 더하기 오메가 K의 제곱에 파이의 K, T는 0을 얻고요. 이거의 해는 내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얻어요. 파이의 K 벡터, T는 이제 파이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뭐에 대응되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에 K에 E에 I에 오메가 K T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의 K에 E에 마이너스 I의 오메가 K의 T 이렇게 두 개의 해를 얻어요. 그래서 얘네는 결국 각각은 일종의 상수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 시간은 이와 같이 오메가 K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얘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의 파이에 그럼 얘는 이제 p,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냥 네, 이렇게 써볼게요. 더하기 2p의 제곱에 파이에 p,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p는 이제 p제곱 플러스 m제곱이고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좀 써보면 이거는 0이다가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오퍼레이터 꼴로 계산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2p 제곱 빼기 2 제곱은
제곱은 0을 얻고요. 아니지, 정확히는 이제 이 p제곱 빼기 이 제곱이 0이 아닐 때에만 이제 파이의 p, e가 살아남아요. 이 둘이 살아남는데 그럼 이제 결국에는 파이의 p, 플러스 2p가 있고 파이의 p, 마이너스 2p가 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랑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로.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따라서 이제 그러면 얘네들 각각이 이제 얘는 플러스 2p에 대응되는 그런 솔루션이고 얘는 마이너스 2p에 대응되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가 되게 중대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파일을 일종의 웨이브 펑션으로 다룰 수 있는가? 라는 좀 의문이 있었고요.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제 그냥 아예 장을 양자화 시켜버리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필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예, 우리가 기존의 퀀타이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음, QI야 QJ를 이렇게 커뮤테이터를 씌우면 얘는 0이 되고 마찬가지로 PI와 PJ를 커뮤테이터를 씌우면 얘도 0이 됐어요. 아니면 QI와 PJ를 이렇게 커뮤테이팅을 하면은 얘는 이제 보면은 I의 델타의 IJ 이런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거를 해볼 건데 일단 저희가 Q에 대응되는 어떤 P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거냐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기존의 라그랑주 역학에서 Q라는 거에 만약에 코디네이트 어떤 제너럴 코디네이트라고 하면은 얘에 대응되는 어떤 카노니컬 모멘텀이 존재했어요. 모멘텀이 존재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P의 I를 파셜 L에 파셜 QI의 닷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어떤 컨주게이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마찬가지로 어떤 phi A라는 필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phi A라는 필드가 있으면 얘에 대응되는 어떤 일종의 컨주게이트를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를 대충 파이라고 쓰고요. 파이의 A의 X바. X는 이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파이의 A를 라그랑지안 텐시티를 파이 A의 시간 미분으로 미분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거 이제 카노니컬 컨주게이트라고 부를게요. 얘를 카노니컬 컨주게이트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네를 이용해서 이것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의 A의 파이의 B는 0이고요. 파이의 A와 파이의 B도 0이고요. 이제 또 파이의 A의 파이의 B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파이의 A의 X, 파이의 A의 Y를 얘를 이제 두 점이 같을 때만 정의가 되도록 해서 I의 델타의 A의 B의 델타의 X 빼기 Y 이렇게 정의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필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정확히는 네, 얘를 보소닉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뭐 이제 물리를 좀 해봤다면 아 페르미오닉 퀀타이제이션도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퀀타이즈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장에서의 에너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이걸 두고 이렇게 두고요. 이제 에너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네,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에너지, 그러니까 T라는 텐서가 있었어요. 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인데 T의 제로 제로가 기본적으로 장의 얘를 적분한 거. 그러니까 인테그랄 E3X의 T의 제로 제로라는 얘가 에너지 필드의 어떤 토탈 에너지를 얘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의를 해볼게요. H라는 값을요. 인테그랄 D3X의 T의 제로의 제로로 정의를 해볼 거고요. 이거는 인테그랄 D 세제곱 X의 파이의 A의 파이의 제로의 파셜 제로의 파이 A 빼기 L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걸 해밀턴이 아니라 부를 거예요. 예, 그래서 클라인 고든 이퀘이션에서 클라인 고든 필드를 생각을 해볼게요. 클라인 고든 라그랑지안. 예, 그러면 클라인 고든 라그랑지안은 이런 꼴로 생겼어요. L은 2분의 1의 파셜 뮤의 파이, 파셜 뮤의 파이의 빼기 2분의 1의 m제곱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여기서 파이라는 걸 계산해보고 싶어요. 이제 파이에 대응되는 파이라는 애를 계산해볼 거고요. 이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일단 얘를 먼저 써보면 2분의 1의 파이 다 제곱 빼기 2분의 1의 파이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m제곱 파이 제곱이니까 그래서 파이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파셜 L의 파셜 파이 닷이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고요.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파이 닷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보면 h라는 값은 인테그랄의 d 세제곱 x 이거를 쓰면 그럼 얘도 이제 파이로 써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의 제곱 빼기 l이라고 쓸 거고 이거는 그냥 인테그랄 d 세제곱 x의 2분의 1의 파이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나블라 파이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제곱 파이 제곱을 얻어요. 이거랑 아까 전에 얘를 이제 t 빼기 v로고 생각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얘는 t 플러스 v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뒤에 거를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다룰 수가 있게 되었고요. 왼쪽 거는 이제 운동량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얘를 그러면 가지고 양자역학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거를 기억을 해놓고요. 이제 장에서 양자역학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먼저 스테이트 벡터라는 거를 따질 거예요. 예, 스테이트 벡터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스테이트 벡터는
뭐 이런 식으로 푸사이라는 애가 있었다고 칩시다. 푸사이라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푸사이라는 애가 있고, 이제 x에 푸사이를 걸면 이제 푸사이라는 함수에 x로 표현한 그런 함수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어떤 파이라는 필드를 가하면, 그러니까 얘는 퀀타이즈 된 어떤 필드를 가하면, 그럼 이제 파이의 푸사이는 푸사이의 파이를 얻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푸사이는 일종의 펑셔널이 되어야 할 거예요. 펑셔널이 되어야 할 거고, 이제 더 이상 이 스테이트 벡터가 사는 곳은 힐베르트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벡터가 사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크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파이가 어떤 시간을 의존하지 않는 그런 연산자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스테이트 벡터 p사이가 시간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양자역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h의 p사이 t가 아 이렇게 쓸게요. p사이의 t가 i의 파셜 t의 p사이의 t 뭐 이런 꼴로 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제 어떤 게 이상하냐라고 하면은요. 일단 아까 클라인 고든 해밀토니안을 볼게요. 클라인 고든 해밀토니안을 생각을 해보면요. h는 인테그랄의 d 세제곱 x의 2분의 1의 파이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나블라 파이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제곱의 파이 제곱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제 얘네는 딱히 순서를 바꾸는 어떤 애매함이 없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애매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파이는 파이와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얘네들 양자화 시켰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은 서로 다르죠. 왜냐면 얘네들을 서로 뺐을 때 커뮤테이터한 관계가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파이 제곱 같은 거는 이제 뭐 파이를 뭐 순서를 바꾸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이제 이 각각을 어떤 필드에 대응되는 그 필드 오퍼레이터로 바꿔주기만 하는 것으로 h라는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세제곱 x 2분의 1의 파이 햇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나블라 파이의 햇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m제곱의 파이의 햇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근데 저 범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범함수에 대한 미분 방정식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래서 슈르딩거 픽처 대신에 하이젠베르크 픽처를 사용하기로 해요. 하이젠베르크 픽처에 따르면 이제 이 스테이트 벡터가 시간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붙는 오퍼레이터들이 시간을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들이 시간을 의존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생각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존과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이것만 좀 볼게요. 아, 네. 이제 동시에 측정한 애들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커뮤테이터. 이제 같은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phi a의 햇의 x 벡터, t, 파이의 a의 y 벡터, t.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값일 때만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i의 델타의 a의 b의 델타의 x 빼기 y를 만족하도록 저희가 함수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시간에 대해서는 i의 phi의 아니지 i의 파셜 t의 phi의 x, t는 phi의 x, t, h 하고 i의 파셜 t의 파이의 y, x, t는 얘는 파이의 x, t의 h 이거를 만족하도록 할 거예요. 아, 물론 뭐 h도 t의 함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t의 함수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이젠베르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포화송 괄호랑 1대1 대응된다는 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I 하바를 붙이면 된다라는 철학이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파이의 컴마 파이의 x, t, h의 t를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인테그랄 d 세제곱의 y의 2분의 1에 파이의 x, t, 파이의 y,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2분의 1 제곱 이렇게 쓰면은 얘는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미분한 게 앞에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d 세제곱 y에 이제 2 없어지고 파이에 i의 파이에 y, t의 델타의 x 빼기 y다 라는 거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릴레이션십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게 i의 파이에 x, t를 얻어요. 이제 이게 이거여야 되니까 따라서 파셜 t의 phi는 파이를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이에요. 뭐 이거는 클라인 코드에서 기존에 얻었던 것과 결과 같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얻은 방정식 첫 번째 t의 phi가 파이이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똑같이 파이의 x, t, h를 얻어볼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d 세제곱 y의 2분의 1에 파이 x, t의 컴마 얘는 이제 나블라 y에 얘는 y로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x로 미분된 거는 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y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phi 햇의 y, t의 제곱 더하기 m제곱의 phi의 제곱. 예,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오른쪽은 방금이랑 똑같이 될 거예요. 오른쪽은 방금이랑 똑같이 될 거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하면은 얘랑 커뮤테이터를 했다 치면은 그럼 이거는 2의 i의 파이의
y, t의 델타의 x 빼기 y가 남을 거예요. 이렇게 남을 거고. 그래서 이 둘의 커뮤테이터만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 돼요. 파이의 x, t의 나블라 y의 파이의 y, t의 제곱을 생각을 할 건데요. 일단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아니야 여기에 제곱이죠.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파이 y의 아 나블라 y의 파이 내적의 나블라 y의 파이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어떤 미분 연산자 간의 그런 관계식에 의해서 나블라 y의 파이 나블라 y 파이 내적 빼기 파이 나블라 y의 제곱의 파이 이걸 얻어요. 이걸 얻는데 이거는 저희가 y로 지금 적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이상 예를 들어서 나블라 y의 파이 나블라 y의 파이에 여기에 파이가 붙고 뭐 파이가 붙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얘를 넣고 연산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나블라 y 내적 파이 컴마 파이 나블라 y 파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어차피 적분을 하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얘가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경계에서만 적분을 하는 게 될 텐데 세 개의 경계에서 이 필드는 각각 0이 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얘는 그냥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0이 돼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고요. 이거는 무시를 할 거고요. 얘만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의 x, t의 마이너스 파이의 나블라 y 제곱의 파이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이거는 좀 계산을 해보면요. 얘를 계산을 해볼 거고요. 이거는 딱딱딱 했을 때 이렇게 남아요. i의 나블라 y의 제곱에 파이 y의 델타의 x 빼기 y가 남고 더하기 i의 파이 y의 나블라 y의 제곱에 델타의 x 빼기 y가 남거든요. 근데 만약에 적분 안에서 델타가 이렇게 두 번 미분이 되면요. 이 미분을 앞에 있는 함수에 붙여버려요. 얘는 그대로 살아남고요. 그래서 얘는 i의 나블라 y의 파이 y의 델타의 x 빼기 y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이 나블라 제곱이 앞에 붙고요. i의 나블라 y의 제곱에 파이 y의 델타의 x 빼기 y니까 결국에는 얘가 두 개예요. 그냥 이 i의 나블라 y의 파이 얘 제곱이고 나블라 y 제곱에 파이의 yt 델타의 x 빼기 y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요. 그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얘는 마이너스. 왜냐면 파이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d세제곱 y에 2 집어지고 i에 나블라 y의 제곱에 파이에 y, t 빼기 m제곱에 파이에 y, t 하고 뒤에 델타의 x 빼기 y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i의 나블라 y의 제곱에 파이의 x, t 빼기 i의 m제곱에 파이 x, t를 얻어요. 아, 그러면 얘가 i의 파셜 t의 파이니까요. 따라서 파이라는 애의 시간 미분은 파셜 y의 제곱 파이 x, t 빼기 m제곱의 파이 x, t를 얻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방정식 얻었어요. 파셜 t의 y를 파이라고 쓸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파셜 t의 파이를 파셜 t의 파이를 나블라 제곱에 파이 제곱 빼기 m제곱에 아 여기가 제곱이 아니죠. m제곱의 파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요. 파셜 t의 제곱에 파이 빼기 나블라 제곱에 파이 플러스 m제곱에 파이는 0이다 가 되고요. 그래서 파셜 t 제곱 빼기 나블라 제곱 플러스 m제곱 y는 0이다. 얘를요 똑같이 달랑베르시안으로 정의를 하고요. 파셜 제곱 플러스 m제곱 y는 0이다를 얻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풀었더니 아니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하이젠베르크 운동 방정식을 풀었더니 클라인 고든 방정식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예, 이걸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얘를 풀어볼 거거든요. 이 방정식을 좀 풀어보고 싶은데 이제 파이를 운동량으로 분해를 해볼 거예요. 파이를 운동량으로 분해를 하면요. 얘는 인테그랄에 d세제곱 k의 2파이의 3승 곱하기 파이의 k, t 2의 i의 k 내적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고 대입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뭘 얻냐면 t의 제곱에 파이의 k, t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m제곱의 파이의 k, t를 얻고요. 이제 얘를 똑같이 오메가 k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파셜 t의 제곱에 파이의 k, t 빼기 는 마이너스 오메가 k의 제곱이요. 제곱 파이의 k, t가 되고요. 이제 오메가 k를 이런 함수를 이런 거를 이제 디스퍼션이라고 부르고요. 뭐 아마 번역으로는 분산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아무튼 이런 디스퍼션 릴레이션십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사실은 그냥 얘도 단진동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랑 같은 방식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파이의 k, t를 파이 플러스 k 2의 i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의 k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kt 이 두 개를 얻어요. 그 두 개를 얻는데 일단 중요한 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클라인 고든 방정식에서 이 파일을 에르미시안이라고 둬볼게요. 얘를 에르미시안이라고 둬보면 그럼 얘는 사실 얘에 대응되는 파이가 이 파이라는 필드가 리얼한 오퍼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미시안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이게 되려면 왜 먼저 뭘 만족해야 되냐면 파이의 대거의 k, t 아니 t가 아니죠. 파이 대거의 k를 아니죠. 아니 파이 대거의 k, t는 파이의 마이너스 k, t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희가 에르미트 컨주게이트를 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파이의 대거의 k, c t가 잘 생각해보면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 k 2의 i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의 플러스의 대거의 k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kt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다고 해보면요. 얘는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 마이너스 k의 2의 i 오메가 k의 t 더하기 파이의 플러스의 대거 마이너스 k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k의 t를 얻으니까요. 이제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를 통해서 얻는 두 개의 릴레이션은요. 이렇게 두 개가 돼요. 파이의 이거는 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얻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다시 써보면요. 파이의 k, t는 이제 이 모든 걸 파이 마이너스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의 k 이에 마이너스 i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마이너스 k 이에 i 오메가 k의 t 이걸 얻고요. 이거를 다시 원래 식에 넣고 이렇게 좀 전개를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2파이 샘승의 d세제곱 k에 넣으면 파이의 마이너스의 k 2에 i k x 빼기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마이너스 k 2의 i의 k 내적 x 더하기 오메가 kt 예, 이거를 얻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른쪽만 k를 마이너스 k로 보내는 이런 치환을 해보면요. 하고 다시 합칠 거예요. 하면은 2파이의 3승에 d3k에 파이 마이너스의 k 2의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 k의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예,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얻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각각 어떻게 될지를 이제부터 좀 알아보고자 해요. 일단 그 전에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 방금 방금 하나를 얻었어요. 파이의 x, t는 얘는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 세제곱 k의 파이의 마이너스의 k 2의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더하기 파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대거의 k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예, 이렇게 얻었고요. 이걸 가지고 파이를 한번 얻어보면요. 예,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i 오메가 k가 떨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스 i 오메가 k가 떨어져 나올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마이너스 i를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 i의 2파이 3승의 d 세제곱 k의 파이의 마이너스의 k 2의 i의 그 전에 오메가 k가 붙어야죠. 예, 오메가 k의 파이의 마이너스의 k 2의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빼기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k 2의 i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이렇게를 얻어요. 얘네를 각각 얻고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파이 k와 파이 마이너스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얘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아주 중요한 릴레이션이 있어요. 이 둘은 무엇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파이의 이거 지우고 이제 파이의 x, t, 파이의 y, t에 네, 이 값이 i의 델타에 x 빼기 y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걸 만족을 하게 해볼 거예요. 이걸 만족을 하게 해볼 건데,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인테그랄 d 세제곱 k 2파이 3승에 d 세제곱 q 오버 2파이 3승 이렇게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i 오메가 q에 마이너스 그쵸.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k 컴마 y 마이너스의 대거의 q에 2의 i 마이너스 i의 오메가 k 빼기 오메가 q의 t 더하기 i의 k 내적 x 빼기 q 내적 y 하고 있고 더하기 파이의 마이너스 대거의
k, 컴마 파이의 마이너스의 q의 커뮤테이터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의 오메가 k, 오메가 q 마이너스 오메가 k의 t 더하기 i의 q 내적 y 빼기 k 내적 x 이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이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인테그랄 d 3승의 k에 2파이의 3승 곱하기 2d 세제곱 q에 2파이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i에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q에 파이의 마이너스의 k 컴마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q 하고 이제 여기서 K와 Q의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K랑 Q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왼쪽은 K와 Q의 순서를 그대로 두고 오른쪽은 K와 Q의 순서를 반대로 해버리면 더하기 오메가 K의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Q 컴마 파이의 마이너스의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의 오메가 K 빼기 오메가 Q의 T 더하기 I의 K 내적 X 빼기 Q 내적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 두 개 순서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세제곱 k 2파이 3승의 d세제곱 q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i에 오메가 k 플러스 오메가 q에 파이의 마이너스의 k 컴마 파이의 마이너스 대거의 q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의 오메가 k 빼기 오메가 q의 t 더하기 i의 kx k 내적 x 빼기 q 내적 y 이거를 만족을 해 됐다. 이게 그러면 뭐랑 같아야 되냐? 그럼 이거를 디렉 델타 함수를 프리에 변환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인테그랄 i의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 세제곱 k의 2의 i의 k 내적 x 빼기 y여야 한다.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여기서 이제 ikx만 빼고요. 이제 나머지를 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 적분이요. i도 얘도 밖으로 뺄게요. 얘도 i를 밖으로 빼면 그러면 이 적분 예, 이 적분이 얘가 이제 그냥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y가 나와야 돼요. 얘를 적분을 통째로 했을 때. 그 소리는
그 소리는 결국에는 다음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오메가 Q 플러스 오메가 K에 마셜가 마이너스의 K, 컴마 플러스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Q가 2파이의 삼승의 델타의 K 빼기 Q여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K랑 Q가 다를 때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얘들을 같다라고 두고 그러니까 2 오메가 K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 각각의 루트를 씌워서 나눠주면요. 그래서 이제 다음을 얻어요. 루트 2 오메가 K 파이의 마이너스의 K 컴마 루트의 2 오메가 K Q의 파이의 플러스의 K는 얘는 2파이의 3승의 델타의 K 빼기 Q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의 대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연산자를 정의를 해요. A라는 연산자를요. A의 K라는 연산자를요. 루트의 2 오메가 K의 파이 마이너스의 K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K의 대거를요. 루트의 2 오메가 K의 파이의 마이너스의 대거의 K라고 정의를 하면요. 얘를 이제 보통 어나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네, 얘를 크리에이터라 부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얘네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릴레이션십을 써보면 A의 K, A의 K의 대거는 K가 아니라 A의 Q의 대거는 2파이의 3승 델타의 K 빼기 Q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정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저 연산자들의 좀 역할을 알고자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제 양자 역학의 문제인데 H는 뭐 2분의 P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오메가 제곱의 Q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다루는 데서 질량항이 없으니까 M을 1로 둘게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젠베르크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얘도 똑같이 이제 이걸 얻어요. Q는 Q의 T는 2의 아 Q의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더하기 Q의 마이너스의 대거에 2의 플러스 I 오메가 T 왜냐면 얘가 리얼이어야 되니까 얘네 둘은 서로 컨주게이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P의 T는 마이너스 I 오메가에 Q의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더하기 빼기 Q의 마이너스의 대거에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얘를 얻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릴레이션을 해보면요. 네, 릴레이션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루트 2 오메가 Q 마이너스 얘를 이제 A라고 정의를 하고 루트 2 오메가의 Q의 마이너스의 대거 얘를 A 대거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다음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얘는 계산했을 때 루트 2분의 오메가의 Q 아니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A의 대거는 1을 얻어요. 예, 이렇게 되고 뭐 해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막 해보면 해밀토니안을요? 네, 해밀토니안을 오메가의 A 대거 A 플러스 1 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아, 1이 아니라 2분의 1. 뭐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H에 E라는 연선자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H라는 연선자의 고유값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를 뽑아낸다라고 할게요. 이제 H에 예를 들어서 A의 E라는 거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HA는요,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그리고, 아니, 뭐, 당연히 0이에요. 예, 당연히 0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A에 H 빼기 오메가의 E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E 빼기 오메가의 A의 E를 얻고요. 저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E가 만약에 고유 어떤 아이겐 스테이트라면, 그러니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라면, AE도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고, 따라서 AE도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이며 얘가 가리키는 에너지는 E 빼기 오메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E가 에너지다라고 하면은 E 플러스 오메가도 이 해밀토니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고 E 플러스 2 오메가도 가질 수 있는 에너지고 마찬가지로 E 빼기 오메가도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고 E 빼기 2 오메가도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수배로 늘어나는데 그 배수에 해당하는 게 이 값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n을 a 대거 a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n에 n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얘를 n에 n이라고 하면은 이 n이라는 n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스테이트는 에너지의 스테이트이기도 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이거가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n에 a 대거에 n을 계산을 하면은 얘는 n 플러스 1에 a 대거 n이다. 네, n에 a 마이너스 a에 n을 계산해 보면 얘는 뭐 n 마이너스 1에 a의 n이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 대거의 n을 n 플러스 1 스테이트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n이라는 스테이트, n-1이라는 스테이트에 비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봐야 또 할 게 n이라는 값은 그러면 그러니까 n 스테이트에다가 n을 걸고 여기 n을 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n 바 n은 얘는 뭐 1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그러면 이 값은 n의 a 대거에 a의 n이 되니까 얘의 제곱이고요. 네, 얘는 뭐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n은 양수인 건데 양수이고 정수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만약에 n은 0인 스테이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n은 음수가 아닌 그런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거예요. a의 제로는 0이 되는 스테이트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할 거고요. 예, 이런 제로는 뭐 존재해요. 이런 제로는 잘 존재하고 이거는 계산하기가 뭐 쉬워요. 그냥 정규분포로 계산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오메가 이렇게 하면은 이 얘가 이거임 또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0을 했다고 쳤을 때 얘가 0이고 여기에 0에다가는 뭘 치든 0이니까 따라서 이 0이라는 애 고유값은 0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얘에 대응되는 에너지는요 오메가가 되고요. 얘를 이제 바닥 상태의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라는 건데요. 이제 에너지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2분의 오메가요? 2분의 오메가. 2분의 오메가 있으면 2분의 3 오메가도 있고 2분의 5 오메가도 있고 2분의 7 오메가도 있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해주는 거는 이 위로 가는 거고 이제 A 대거라는 걸 가해주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A라는 걸 가해주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한 칸씩의 그런 좀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 칸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부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똑같이 구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금까지 한 얘기를 좀 바탕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먼저 파이라는 애는 얘는 이제 인테그랄 d 세제곱 x에 이거를 이제 그거를 로테이션을 바꿔서 쓰면은 2 오메가 얘는 d 세제곱 k에 2파이의 3승에 곱하기 루트의 2 오메가 k분의 1에 a의 k 2의 i의 kx 빼기 오메가 kt 더하기 a의 k의 대거에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파이의 x, t는요. 인테그랄 2파이 3승에 d 세제곱 k의 루트의 2 마이너스 i의 루트 2분의 오메가 k의 ak의 2의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빼기 ak의 대거에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h는 인테그랄 d 세제곱 x에 2분의 1의 파이 해세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나블라 파이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m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일단 얘를 좀 모르니까 얘를 좀 계산해보면 얘도 적어볼게요. 얘를 좀 적어보면 네, 얘는 인테그랄 2파이 3승에 d세제곱 k에 여기서 x로 미분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k가 i와 k가 튀어나오겠죠. k가 튀어나올 테니까 루트에 2 오메가 k분의 ik에 ak의 2의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빼기 ak의 대거에 2의 마이너스 i의 k 내적 x 빼기 오메가 kt 네,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n의 셋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게 계산이 그게 막 녹록치는 않아요.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앞으로 빠지고 인테그랄 d세제곱 x에 d세제곱 k에 2파이의 3승 d세제곱 q에 2파이의 3승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오메가 k 오메가 q 하고 a의 k의 t 이제 AKT는 얘는 A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KT라고 정의를 해둘게요. 그럼 이제 AKT의 대거는 얘는 그냥 AK 대거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AK의 대거의 T에 AK의 T를 해도 얘는 AK 대거 AK가 돼요. 네, 그냥 편의를 위해서 좀 쓸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제 AK의 T는 T의 2의 IKX 빼기 AK의 대거의 T 2의 마이너스 IKX 내적 내적이 아니라 그냥 곱셈이죠. A의 Q의 T의 2의 IKX 빼기 AK의 대거의 AQ의 얘도 Q죠. Q고 AQ의 대거의 T 2의 마이너스 IQX 네,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아 2 루트 오메가 K 오메가 Q분의 K 내적 Q 곱하기 AK T 2의 IKX 빼기 AK의 대거의 T 2의 마이너스 IK의 내적 X 곱하기 A의 Q의 얘는 왜 벡터가 됐어? AQ의 T 2의 I의 Q 내적 X 빼기 AQ의 대거의 T 2의 마이너스 IQ 내적 X 더하기 2 루트 오메가 K 오메가 Q 분의 M제곱 곱하기 AK의 T 2의 IK 내적 X 더하기
ak의 대거의 t, 2의 마이너스 i, k 내적 x. 곱하기 a의 q의 t의 2의 i q 내적 x 더하기 aq의 대거의 t의 2의 마이너스 i q 내적 x. 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돼요. 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 그래도 되게 많이 줄어들어요.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얘는 쭉 줄어들면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x로 적분을 하면은 x로 적분을 하면은 이제 얘랑 얘 덕분에 이제 k는 마이너스 q만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애들은 k는 마이너스 q만 살아남고요. 이렇게 붙은 애들은 k는 q만 살아남아요. 이렇게 붙은 애들이랑 얘는 k는 q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2파이의 3승분의 d 세제곱 k에 곱하기 2파이의 3승의 d 아니지 이게 아니라 얘는 2 오메가 k분의 1에 마이너스 오메가 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m제곱에 ak t a의 마이너스 k의 t 더하기 ak의 대거의 t a 마이너스 k의 대거의 t 이렇게 남고요. 더하기 오메가 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플러스 m제곱에 곱하기 ak 대거 더하기 ak 대거 ak 네,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k제곱 더하기 m제곱 있잖아요. 예, k제곱 더하기 m제곱이 오메가 k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져. 얘는 이건 없어지고요. 얘는 이제 2의 오메가 k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얘랑 얘가 지워지고 오메가 k만 남아서 그래서 앞에 있는 오메가 k와 함께 남는 게 얘는 2분의 1의 인테그랄 2파이의 3승의 d 3승의 k 곱하기 오메가 k의 ak 대거 ak 더하기 ak 대거 이렇게 살아남아요. 이것만 결국 남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시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됐죠. 그래도 이제 시간에 의존하지는 않게 됐는데 얘를 좀 보기 편하게 왜냐면 AK 대거 AK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좀 보기 편하게 계산해 보면 2분의 1에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 세제곱 k에 오메가 k에 곱하기 2에 아니지 2를 먼저 뺍시다. 2를 안으로 넣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AK 대거의 AK 더하기 2분의 1에 2파이의 3승의 델타 제로라는 결과가 나와요. 아, 뭐 이거 왜 안 지워졌어? 얘가 얘는 상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는 이제 무한으로 발산을 해요. 그래서 항을 일단 두 개로 나눠볼게요. 방금 구한 거 먼저 얘기를 해보면 h는 인테그랄 d세제곱 k의 2파이의 3승에 오메가 k의 a 대거 k의 ak 더하기 2분의 1의 인테그랄의 d세제곱 k의 델타 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갤 수가 있는데, 쪼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제로라고 써볼게요. 그냥 일단은 이 제로라고 써볼게요. 얘를 이제 h의 앞뒤에 콜론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normal ordered Hamiltonian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불러볼 건데 아까 전에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얘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만족하는 제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정의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뭘 정의를 해볼 거냐면 AK 임의의 K에 대해서 AK의 제로가 0이 되는 얘를 vacuum 진공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진공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 진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H를 좀 정의를 계산을 해보면요. H의 제로는 H의 제로 더하기 E 제로의 제로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제로를 씌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없어지니까 그냥 0인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앞에 붙은 건 그냥 0이에요. 얘는 0이고 얘는 E 제로에 제로만 남아요. 이게 이제 진공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공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지금 보면은 무한이거든요. 값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값이 무한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좀 질문이 생겨요.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석을 좀 잘 해볼 거예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델타 제로라는 항이 왜 나왔나? 이거는 저희가 일단 몇 가지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풀이의 전개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구하고 있다 보니까 풀이의 전개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주기에 해당하는 V의 텀이 나와요. V의 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V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공간의 크기를 무한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 제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간을 무한히 계산했기 때문에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봤을 때 파장이 이만한 애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반파장이 얘를 넘는 그런 거를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델타 제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 공간이 무한히 늘어나서 저희가 다루는 파장의 길이가 너무 늘어났던 거예요. 이제, 네, 네, 너무 긴 파장을 다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이거를 내가 인프라레드 다이버전스라 불러요. 인프라레드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예,
뭐 리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이런 걸 쓰는데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진공 에너지 즉 이런 쪽 얘기하는 우주 상수를 예측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뭐 물리 역사상 가장 최고로 틀린 추측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제 놀림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우주를 무한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한한 에너지가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저게 적절한 상수라고 볼게요. 분의 1의 인테그랄 t 세제곱 k의 뭐 적절한 상수 뭐 알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가 있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보니까 얘도 발산을 해요. 다시. 그러니까 델타 제로를 해결해도 결국 적분이 발산을 하거든요. 그럼 그건 왜냐? 이거는 저희가 너무 이제 이 K가 무한으로 간다는 거는요. 이제 엄청 높은 파수까지 본다는 거예요. 파수가 높다는 거는 파장이 짧은 거거든요. 그 이제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파장을 다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발산을 울트라 바이올렛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예, 얘를 이제 IR 다이버전스, 얘를 UV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다루는 상황에서는 이 K가 무진장 큰 상황까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 뭐 슈레딩거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 생각하면은 너무 짧은 길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기도 하고요. 고체 물리 같은 데서는 불루앙존 같은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무한대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익스포넨셜하게 이 알파를 감소하게 하는 계수를 곱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 범위를 잘라버리던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계산을 하고는 해요. 네, 그래서 해밀토니아는 이렇게 그냥 저희가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이 백큐um 에너지를 무시하기로 해요. 네, 백큐um 에너지를 무시하고 이 왼쪽에 있는 에너지 노멀 오더드 해밀토니안만 다루기로 하는데 노멀 오더라는 걸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AK 대거 AK 더하기 AK AK 대거였던 거를요. 2분의 1에 이랬던 거를 이제 그냥 전부 이 연산자 생성자가 왼쪽으로 오게 강제로 나열을 시켜버리면 그럼 얘는 2분의 1에 AK의 대거 AK 더하기 AK의 대거 AK는 AK의 대거 AK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강제로 나열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 둘을 교환함으로써 생기는 상수항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방식을 노멀 오더라고 불러요. 노멀 오더링이라 부를 거고요.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에 노멀 오더링을 가한 이 연산자를 저희가 앞으로 해밀토니안으로 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 말고 운동량이라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운동량은 일반적으로 이제 d 세제곱 x에 t의 제로 i로 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러면 p라는 벡터를 인테그랄 d 세제곱 x에 l에 파셜에 파셜 제로의 파이 곱하기 나몰라 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사실
네, 컨주게이트니까 D제곱 X에 파이 나블라 파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예, 얘를 양자화를 해볼 거예요. 얘를 이제 필드 퀀타이제이션 해볼 건데, 근데 얘네 둘은 서로 자리를 바꾸면은, 그러니까 파이의 나블라 파이는 나블라 파이의 파이와 다르거든요. 얘네는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P라는 연산자를 양자화를 하면 얘는 인테그랄 D제곱 X의 2분의 1에 파이 햇의 나블라 파이 햇 빼 더하기 파이 햇의 나블라 파이 햇의 파이 햇이다. 예,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예, 얘를 운동량 연산자라고 부를 거고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또 계산을 쭉 해보면 2분의 1의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 세제곱 k의 k 벡터 곱하기 ak ak 대거 ik 대거 ak 더하기 ak ak 대거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얘는 인테그랄 2파이의 3승의 d세제곱 k의 ak 대거 ak 플러스 뭐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2분의 1의 인테그랄 d세제곱 k의 k 벡터 델타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보면은 델타 제로 상수고요. k가 그냥 지금 기함수잖아요. 얘가 전 공간을 적분하는 건데 k는 기함수다 보니까 얘는 그냥 0이 돼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그냥 저희가 p도 노말 오더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건데 근데 이제 진공이라고 해도 운동량이 한 방향으로 생기고 있는 건 조금 물리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는 운동량이 필드 운동량은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공의 운동량은 0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이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P도 그렇고 H도 그렇고 얘랑 컴퓨트 할 거예요. D세제곱 K에 2파이의 3승에 AK 대거 AK 얘랑 컴퓨트 할 건데 얘를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N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네. 넘버 오퍼레이터고요, 똑같이.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베큐을 제로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럼 여기서 엑시테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엑시테이션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P라는 상태는 AP의 대거의 제로라는 상태와 같아요. 이거를 엑시테이션 상태라고 부를 거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PQ라는 스테이트를요, AP, AQ의 대거로 정의를 할 거고요. 얘들은 순서를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AP와 AQ는. 그래서 AQ, AP의 대거 제로를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QP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얘네 둘은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보손 스태티스틱스 따라요. 스태티스틱스를 따라요.
보손 통계라고 부르죠. 이걸 따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엑스테이션 스테이트의 성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라는 연산자를 이렇게 가해보면요. 얘는 얘는 인테그랄 2파이 3승의 D세제곱 K의 K의 AK 대거 AK의 이거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AP의 대거의 제로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인테그랄 2파이의 3승의 D세제곱의 K의 이제 순서를 바꿔주면 A의 K의 A의 K 대거의 AP 대거의 AK 더하기 2파이의 3승의 델타의 K 빼기 P 이렇게 나와서요. 에 제로가 나와서요. 이제 제로를 왼쪽에 가면 그냥 0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가한 걸 생각해보면 그럼 얘는 결국에는 인테그랄 2파이의 3승의 d세제곱 k의 k 벡터의 ak의 대거의 제로 곱하기 델타의 k 빼기 p가 돼서요. 얘는 p 곱하기 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p라는 오퍼레이터는 정말로 이 운동량에 해당한 값을 뽑아내고요. 그러니까 이 생성시킨 이 운동량에 대한 그런 값을 뽑아내는 연산자가 되고 그 다음에 E가 아니라 H의 P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요. 얘는 오메가 K의 오메가 P의 P가 되고 이거는 이제 루트의 M제곱 아니지 P제곱 플러스 M제곱의 P가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P라는 오퍼레이터와 H라는 오퍼레이터가 어떤 P라는 운동량과 그리고 그 운동량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대거 P의 제로라는 거는요. 예, P라는 스테이트죠. 이제 이 P라는 스테이트는 진공에 입, 운동량 P를 가진 입자 하나가 추가되는 걸로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 입자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 입자의 운동량이 P여서 에너지는 P제곱 더하기 M제곱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서로 자유 입자여서 이제 똑같이 P의 P, Q를 또 계산을 해보면 얘는 P 벡터 더하기 Q 벡터의 P임을 쉽게 알 수 있고요. 똑같이 이제 H의 P를 계산을 해봐도 H의 P, Q를 계산을 해봐도 얘는 루트 P제곱 플러스 M제곱에 더하기 루트 Q제곱 플러스 M제곱 PQ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터는요. 진공이라는 공간상에 자유입자, 운동량이 P인 자유입자를 생성시키는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A의 P라는 연산자는요, 이제 P라는 운동량을 가진 어떤 물체를 없애버리는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크리에이터, 생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를 어나일레이터, 소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AP, AP1, A 대거 P2, APN 제로를 P1, PN이라고 해보면요. 이제 P라는 연산자를 여기에 씌우면 얘는 summation of PN의, PI, P1, PN이 될 거고요. H를 씌우면요. summation of 루트 PI 제곱 더하기 M 제곱 P1부터 PN까지. 그리고 N이라는 연산자를 이렇게 씌우면 N의 P1, PN이 되어서 그래서 이 N이라는 연산자는 생성된 입자의 개수를 재는 연산자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H는 총 에너지, 그리고 P는 총 운동량을 재는 운동 연산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